그리고 이제 강심이라는 펼쳐지는 그 광경이 어디다 자, 네, 1시입니다. 그 글 쓰는 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왜냐면 우리 조금 늦게 오시는 분이, 그래서 9페이지부터 볼까요? 네. 자, 이 책입니다. 국어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긴다는 표현은. 근데 이제 뭐 국어 잘하는 아이가 다 알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서울대 교수시여요. 그래갖고 그 서울대생들을 데이터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리서치를 해서 근데 이분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독서. 그러니까 이제 주요 골자는 그거예요. 이제 서울대생들을 다 리서치해 봤을 때 언제까지 책을 놓지 않았느냐. 근데 40% 이상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책을 안 놨대요. 그 서울대생 40% 이상이.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학벌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왕 대학을 가려면 등록금 싸고 남들 알아주는 대학 서울대죠.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남다른 뭐 공부 방법 있겠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스카이는 사실은 목숨 거는 애들이에요. 공부에 목숨 거는 친구들인데, 근데 사실 이제 목숨만 걸어서는 안 되고 이제 조금 공동체 안에서 또 남들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차원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선별 과제고, 근데 그래도 이제 이 친구들이 공부 방법론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독서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언제? 이제 초등 시절부터 어떻게 읽었대요? 많이 읽는데요. 네,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자,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은 대체 어떤 독서를 해왔을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점이다. 대부분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이 책벌레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른다. 책이 답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맞는 답인가? 엄마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이다. 독서 많이 하면 공부 잘하냐? 서울대학교 입학생들은 정말로 책을 많이 읽었을까? 말하자면 독서와 입시의 연관성이 궁금한 것이다. 나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이 경험은 나의 서울대학교 입학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내 남편은 책을 많이 읽지 않았는데도 서울대학교 입학했다. 이분 이제 남편도 아마 교수님인가 봐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전공 모의고사 등수는 남편이 더 높았고 대학 학부 성적은 내가 더 좋았다. 은근히 자기 자랑하네, 그죠? 네. 현재 수입은 남편이 더 많고 직업 만족도는 내가 더 높다. 자, 그렇다면 요즘 어떨까? 부모 세대가 입학하던 1990년대와 자,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도 준비했다. 아래는 서울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 이력 설문조사 결과다. 내 수업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로 이공계열, 인문계열 참여자를 고르게 분포한다. 매 학기 같은 설문조사 했는데 결과는 거의 비슷했다. 자,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는가? 그렇다가 몇 프로요? 거의 70%죠? 아니다, 31%.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많이 읽는다죠. 많이 읽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책 말고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 아시죠? 그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게 공부머리랑 연결되는 거예요. 공부머리 독서법. 여기서 하는 말이 뭐냐? 해독. 그러니까 반복해서 읽는 거죠. 윤독. 반복해서 해독, 윤독 똑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의 책 한 권을 가지고 아이가 계속 반복해서 거의 이제 어릴 때 이제 우리 저학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책 좋아하죠. 거의 외울 정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이냐면 한 권을 속된 말로 박살을 내면 그 안에 원리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을 한 번 읽고 이제 우리는 보통 책 한 번 읽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10%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 읽었을 때와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초등부, 중등부 이제 온라인 독서 스쿨 그 친구들에게 이제 로빈슨 크루소와 그 뭐죠? 그 뭐죠? 로빈슨 크루소하고 또 한 권이 돈키호테 하는데 돈키호테 이제 예전에 읽었겠죠 다. 저도 예전에 읽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애들 독서 퀴즈물을 만들어내고 다시 저는 볼펜 이제 쳐가면서 책을 체크를 해요. 이렇게 요 문제 내면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 다시 저는 정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원전에 가까운 걸 정독하는데 옛날에 내가 뭘 읽은 거지? 옛날에 스토리만 아는 거예요. 멍청한 이가 있는데 풍차와 싸우고 뭐 거인과 싸우고 그러는데 아니구나. 그러니까 돈키호테가 주는 그 의미가 뭐지? 그리고 로빈슨 크루소가 주는 의미는 제가 알고 있어서 근대화의 그 화두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떤 시작. 근데 돈키호테는 잘 몰랐거든요. 돈키호테가 주는 게 뭐냐면 자유래요, 자유. 남한테 구애받지 않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근데 바보 아니야나 사실은 살아는 사람이 도리어 바보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구속받았잖아요. 그 어떤 시스템 속에. 근데 이 사람은 그 시스템 속에 구속받지 않고 사는 그런.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내가 이런 걸 놓쳤네. 야, 이런 걸.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자와 작가가 의도한 거를 파악하고 더 작가가 의도한 것보다 또 다른 자기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한 권을 속된 말로 이렇게 박살을 내면 그 다음부터 책을 보는 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 책을 보는 시야가 바뀌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반복해서 어떤 책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 이제 원리 그죠? 기본 원리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는 어휘가 나오죠. 어휘 그죠? 그다음에 이해 그다음에 행간에서 주는 그러니까 글자에는 없지만 행간에서 주는 어떤 그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그 고등부 애들 이제 두 번째 수업을 하는데 오늘도 훈련시킬 게 뭐냐면 문제를 어서 오세요. 예, 문제를 그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문 있죠. 그 독해 지문. 그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읽고 그 지문을 내가 옆에서 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지문을 쭉 반복해서 읽고 이 지문에 대한 스토리를 내가 옆에다가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수능 시험 문제는 다 제시문이 어디에 있냐면 교과서에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교과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두 번, 세 번 읽은 애들은 쉽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뭐 인문, 사회, 과학, 역사, 뭐 기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내가 훈련하다 보면 내가 그런 문장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익숙해지면 쉬워 보여요, 국어가. 근데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개념 정리해, 개념 정리.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뭘 묻는지 모르는 개념 정리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거 좋아요. 근데 많이 읽을 때 공모래 독서법 그리고 이게 어차피 책 읽을 거 그냥 내가 공부와 상관없이 책 읽으면 좀 손해잖아요. 이게 어차피 공부할 건데 어차피 대학 갈고 수능 보고 할 거라면 또 아시죠? 이제 현재 중3부터 완전히 교육 시스템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제는 문이과란 개념이 사라져요. 지금은 문이과 없어도 선택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얘가 이과인지 문과인지. 그죠? 뭐 수투 선택하면 여기 이과네. 그죠? 그러니까 수완, 수투, 그러니까 다 안다고. 과탐, 사탐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중3 같은 경우는 현재 중3 자녀 누구 있습니까? 다 중3 아니죠? 예, 다 적용이에요. 이 현재 중3 여러분 자녀들은 다 문이과란 개념이 없어지고 옛날에 거의 학력고사 수준으로 조금씩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과형도 사타 말아야 되고 문과도 가타 말아야 되고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애들이 뭐 이렇게 팔방미인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힐 책들도 인문에 관한 책들 아니고 자연, 과학, 이제 그 요 용문에서 저한테 요 고등부 말고 초고학년 중학생 독서스쿨 독서 논술반을 또 해달래. 그래서 내가 그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냐면 인문 책 하나, 이제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할 건데 과학 책 하나, 수학 책 하나. 수학 교과서 아니고 수학에 관련된 그러한 책을 자꾸 읽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읽혀서 아이들이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자꾸 익숙하게 해야 이 공몰이 독서법이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이 서울대학교 학생 70%가 책을 읽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서울대학 10페이지. 서울대학교 입학 학생들은 공부 많이 했어? 라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가 많은 건가? 내가 정말 많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공부했나? 되돌아보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 정도 성적이 부끄러운 거 아닌가? 공부 많이 했다면 했다고 말하면 좋은 성적이 기대할 텐데 부담스럽다 같은 생각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답변한다. 그러니까 많이 읽었다라고 답한 학생들은 정말 객관적으로 많이 읽었다고 할 수 있다, 아니다라고 답한 학생 중에 사실 제법 책을 읽은 학생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니다라고 답변한 학생 중에는 많은 책을 많이 읽었으니 이것은 독서가 아니다. 소설책을 많이 읽었으니 나는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학생은 샤인, 숨겨진 독서가의 답변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너 책 많이 읽었어? 그런데 아닌데요. 이런 학생들도 사실은 숨겨진 독서가일 거라는 거예요. 11페이지. 자, 설문 결과 다시 한번 보자. 무려 60%의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초등학교생 때 책을 많이 읽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많이의 기준을 높게 잡고 보수적으로 답변한 학생 경험을 생각하면 70% 이상이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서울대학 학생 기준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 잘한다는 말이 열의 7에게는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슈 제도가 아무리 변해도 책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특히 초등 엄마들은 옆집 카더라 통신에 귀 닫고 변하는 입시 제도에 눈 감고 우선 뭐든 책부터 손에 들어야 한다. 누가요? 누가? 엄마가. 엄마가 책부터 손을 들어라 이 얘기예요. 네. 자, 근데 왜 읽었냐? 왜 읽었냐, 애들이? 재밌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지금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우리 애는 편식한다고. 두세요. 재밌어야 돼. 첫째는 계속 책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야 돼요. 예, 그죠? 책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즐거운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설문을 진짜로 흥미로운 지점은 대체 왜 책을 읽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나같이 책 안 읽은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대체 왜에 대한 답이 매우 절실하다. 독서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아이가 안 읽으니 환장할 노릇이다. 잘 읽는 학생들을 왜 잘 읽을까? 이에 대해 주관식으로 질문해 보았다. 자, 1위 재밌어서 34%, 2위 부모님 때문에 25%, 3위 환경적으로 도서관에 자주 가서 17%, 다른 할 일이 없어서 TV가 없으니 심심해서 상 받으려고 학원에서 시켜서 24%. 예. 그러니까 이제 환경도 되게 중요한데 책보다 재밌는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책보다 재밌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책은 딱 넣어주고 핸드폰도 빼고 다 뺏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제 되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34%에 들어갔으면 좋겠죠. 재밌어서. 예. 이제 그럴 경우가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예.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이게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선한 강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강제 말고 선한 강요. 예,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 왜냐면 애들은 지금 백지 상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훈련시켜야 돼. 많은 시간을 노출하고 그래서 자꾸 애가 책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선하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학원 보내는 거 이런 거는 저는 뭐 좀 지양해야 되겠지만 이제 제가 우리 그 목회자 목사님 중에 저기 약간 강원도 쪽인데 거기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킨대요. 학교에서 막 놀기만 한대. 그래서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춘천으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목사님이 친하니까 당장 학원 끊으라 그러라고 사모님한테. 응? 그랬더니 뭐 나한테 와서 변명하는 거야. 목사님, 저희가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켜요. 그 학교에서 맨날 행사만 하고, 그래서 그거 엄마 욕심 아니에요? 이거 이제 초등학교 둘을 학원 보내는데 학원비가 80만 원이래요. 와, 그래서 나 40만 원만 줘보라고 내가 다 해줄게. 근데 거기 너무 멀어. 거기가 1시간 10분 걸린대.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 오고 싶은데 여기까지 오려면 1시간 10분 걸린대. 저 팔봉이라는 동네인데. 네, 팔봉.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왜 제가 학원 강사인데 왜 학원에 보내지 말라 그럴까요? 그냥 학원에 보내면 학원은 먼저 첫째 학원은 우선 얘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돼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얘한테 기술을 많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명한 좋은 학원. 근데 애가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제 뭐냐면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사라져서 그래서 애가 뭐만 배우냐면 자꾸 기술만 습득하고 싶은 거예요. 예, 기술만, 기능만. 그러면 그런 애들은 거기 익숙해지면 거기 습관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고학년에 올라가면은 못 따라가요. 진짜 독서하고 기초를 한 애들한테는 전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초, 이 베이스가.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어떤 베이스가 깔린 친구들하고는 이제 안 돼요. 그래갖고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막 다니는 애들은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뚝뚝뚝 떨어져요. 예, 뚝뚝 떨어집니다.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책을 많이 읽는 이유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3페이지 놓치지 말자. 여기에 우리 답이 있다. 우선 독서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 독서의 시작은 재미라고 쓰고 밑줄 쳐 놓자. 심지어 만화책으로 시작했다. 추리소설만 읽었다. 소설은 왕창 봤다라는 순수 재미 중심주의자도 있다. 우리 아이는 소설만 보는데 이래서 수능 문제 풀겠냐라고 걱정하는 엄마들 좀 기다리시라. 아이가 소설 좋아하는 것이 복이다. 거기 추천도서 조금만 추가해주면 된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 결론적으로 아이의 독서 1막 1장의 주제는 흥미이다. 흥미를 느껴야 독서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런데 이 흥미를 스스로 느끼는 학생도 있지만 부모의 영향으로 느끼게 되었던 학생들이 제법 된다. 아래 학생은 답변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책을 많이 읽어주셨고, 자, 요즘 책 많이 읽어주시죠? 네,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많이 읽어주셨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책을 좋아하게 되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책과 자연이 친해졌다. 초등학교 때, 예, 그래서 부모의 열심, 부모의 성실함이 아이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셔서 읽기 시작했지만 이후에 제목이 흥미로운 책을 자발적으로 많이 읽었다. 부모님께서 매우 집 근처 도서관에 대출 가능한 도서를 한도를 꽉 채워서 집에 비치해 두셨다. 집에 책이 쌓여 있다 보니 계속해서 책을 보게 되었다. 고학년이 되어서 스스로 책을 빌려와서 읽기도 했다. 문서영 사모님, 저희가 텔레비전을 언제 없앴죠? 유치원 때 텔레비전을 없앴습니다. 왜 없앴냐? 이 텔레비전은 틀어놓으면 계속 만화영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요즘 채널이 너무 좋아서. 애들이 계속 그걸 틀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고장났다 있고 뻥치고 텔레비전을 이제 치워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애들이 영상 안 보냐? 봐요. 근데 애들이 어떻게 봐요? 선택해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텔레비전을 없애세요. 네. 텔레비전을 없애시라고. 같이 이렇게 대화가 돼서
아빠랑 텔레비전을 같이 없애세요. 이렇게. 제일 좋아요, 제일. 그래도 선택적으로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죠. 그죠? 네, 빨리 괜찮은데. 틀어놓는 거 아니면 괜찮죠? 저도 요일은 정해놓고 쓰거든요. 네, 네, 그래요. 그러나 지금 부모님이 영향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애들이 이제 자유의지가 생기고 주체성이 커지면 텔레비전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럼 텔레비전 없다고 생각하면 아예 없지 뭐. 근데 이제 애들이 봐요. 뭐 인터넷이나 다 보긴 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보는 거랑 텔레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틀어놓는 거랑 이제 틀립니다. 예. 이제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일단 뭐 가능하면 방을 만들어서 TV 방을 따로 만들어갖고 열쇠를 채워서 아버지 거기 집어넣고 거기서 보시라고. 네. 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안다.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독서 경험을 제공하면 책에 관심이 없던 아이도 책을 잘 읽는 아이가 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학생 답변을 보고 너는 왜 책을 안 읽리며 아들만 탓한 과거를 반성했다. 문제는 우리 아들이 아니라 부모인 나에게도 있다. 실제로 초기 독서 습관을 형성할 때 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가족이 가급적 책을 많이 읽어주고 독서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아이는 다독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부모가 하나도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독하는 아이도 존재한다. 그런데 그런 아이는 소문으로만 존재한다. 누구네 집 아이라는 환상이 존재한다. 나는 그것을 유니콘 아이라고 부른다. 알아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집에는 없다. 예, 아멘이죠. 자, 유니콘은 누구라도 잡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키우고 싶은 동물이다. 그렇지만 내 인생에는 없다. 원래 환상 속 동물이다.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학생 성공 신안에는 유니콘 같은 아이들이 존재한다. 그 풍문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대개 암암리에 유니콘 아이와 내 아이와 비교한다. 하지만 유니콘의 소문을 듣는 것과 우리 집에서 내 손으로 유니콘을 키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사실 아이가 나에게 특별한 유니콘이다. 나의 주관에서 이 아이는 분명한 유니콘이지만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추앙받는 유니콘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내 아이는 유니콘 아이가 아닌 인간 아이일 확률이 99% 이상이다. 우리 아이가 특출난 유니콘이 아닌 것에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인간 아이가 뭐가 나쁜가? 우리 아이는 평범해서 사랑스러운 아이다. 내 아이가 책을 잘 읽기를 원하면 우선 책을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 서울대학교 학생은 가족이 모두 다 같이 많이 읽었다. 예, 중요합니다. 가족이 모두 다 같이 많이 읽었다. 그래서 사실은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은 영향력이 아빠입니다. 아버지가 지대합니다. 아버지가 담배 피면 같이 담배 피고, 아버지가 술 먹으면 같이 술 먹고, 아버지가 책 읽으면 같이 책 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제 가급적 하루에 독서를 한 100페이지, 150페이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읽으려고 이제 의지적으로 하는데 제가 유독 언제 읽냐면 저는 퇴근해서 집에서 읽습니다. 피곤하죠. 눈도 빨리 피곤하. 근데도 엎드렸다가 앉았다가 읽습니다. 언제까지 읽느냐? 우리 아들이 띵동 들어올 때까지. 요즘 야자하느라고 10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9시부터 계속 책 보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이제 목표량이 안 채워지면 뭐 제가 11시까지도 읽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누웠다가 읽고 눈 다시 가서 이렇게 무슨 고학생도 아닌데 눈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눈 막 씻고 다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그럽니다. 고3인데 열심히 공부하는데 뭘 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지 우리는? 내 아빠는 어떤 이미지지? 내 엄마는 어떤 이미지지? 근데 이게 아이한테 이제 형상으로 그려지잖아요? 우리 엄마는 어떤 엄마지? 우리 엄마는 텔레비전 보고, 재밌게 막 웃고 있네? 예. 그럼 나도 이제 그 형상을 따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책 있죠. 그 책 누가 썼냐면, 하여튼 그 교육학자가 썼는데, 아이들은 들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보고 바뀐대요. 보면서 바뀐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한테 얘기하세요. 만화책들이라도 좋으니 애가 보는 데서 책 좀 보라고. 네. 애가 보는 데서 제발. 방출되기 싫으면 책 보라고. 꼭 그렇게 하시고 또 엄마는 당연하겠죠. 자,
그럼 요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책은 도대체 자, 책에는 여러분 이게 책자죠. 이게 책자가 왜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거 대나무예요, 대나무. 옛날에는 대나무죠. 여기 책에 있고 있죠. 그리고 대나무를 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편 3절 가죽군, 대나무 가죽군이 3번이나 떨어질 정도로. 이게 이제 책의 책. 책에는 이런 게 있죠. 책에는 글이 있죠. 글에 뭐가 있어? 의미가 있죠. 예. 그리고 의미는 사고를 확장하죠. 예. 확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경험을 줍니다. 그리고 이해를 요구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엽을 많이 쓰는, 요 앞에. 전두엽을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사고죠, 사고. 이게 확장되는 것이 책을 통해서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영상은, 후두엽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사고할, 생각할 어떤 그 시간을 주지 않죠. 예. 사고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받아들여요. 예. 어떤 화면은, 영상은. 근데 책은 자꾸 사고의 확장을 주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지능, 예. 지능이죠. 그 다음에 학력, 예. 학력. 여러분 우리가 뭐 약하다 보면 뭐가 약하다 그래요? 난 체력이 약해. 그 체력도 뭐예요? 길러야 되죠. 매일매일 운동해야 체력이 길러지죠. 학력도 마찬가지. 매일매일 어떤 이게 있어야 길러지는 거예요. 학력. 근데 이제 학력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테스트하는 게 뭐가 있어요? 테스트하는 게 사고력? 뭐 요시에 꼭 전화가 와요. 그래서 사고력,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관련된 뭐지? 연산, 연산, 그죠? 그 다음에 영어, 뭐 국어, 뭐 암기에 집중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스트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우리 테스트의 내용이에요. 암기가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이런 모든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5대 영양소가 있죠. 우리가 식사할 때 5대 영양소. 그죠? 그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뭐가 애가 건강해져. 자, 예를 들어서, 아까 학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물론 주긴 하지만, 이 책처럼 골고루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공부가 기울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그게 안 되면 공부를 놓게 되죠. 근데 이제 최근 이렇게 자꾸만 이 여러 가지의 지능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계속 책에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학력이 되는 거예요. 학력. 우리가 수학이 뭐예요? 수학 문제 아니죠. 공부를 공부한 수학 능력. 그러니까 수학 능력. 그가 얼마, 그래서 줄여서 수능인데, 그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테스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력에는 독해력도 들어가죠. 독해력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능이. 지능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IQ가 한번 이렇게 딱 돼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발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자기 뇌를 40% 50%밖에 안 썼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뇌는 뭐 거의 슈퍼컴퓨터 1000대, 10,000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확장시켜주는 게 뭐냐? 지속적인 독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모두가 같이 읽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한 말 아시죠? 일일불독섬은 뭐죠? 구중장생형극이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네. 이거를 집안에 가호로 적어놓으세요. 네. 자, 이런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재미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책에 투자한 부모가 독서 환경을 조성했을 때 자녀가 책에 친숙하게 자란다는 것은 사실 위의 학생의 답변을 알 수 있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책을 자꾸 읽다 보면 책 읽는 재미를 아시죠? 그 느낌. 예? 그 이제 처음에 도입은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고전 같은 경우는 도입이 어려워요. 전개 과정. 근데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 보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 맛을 아는 거야. 예, 그 맛을 자꾸, 그러니까 부모가 맛도 알고 그 아이가 같이 그 맛을 공유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다음에 책 읽지 마 해도 계속 책을 보게 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시립도서관에 집 앞에 있어서 자주 갔다. 친구들과 주말마다 도서관에 놀러 갔다. 부모님이 도서관에 자주 데려가 주셨다. 학교에서 도서관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등 도서관에 자주 갔기 때문에 책과 친숙해졌다는 답변도 많았다. 의외로 초등 시기 국어학원 다닌 것은 큰 의미가 없었다. 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다. 학생은 3명밖이다. 사실 우리는 설문 결과를 보기 전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는지도 모른다. 도서관에서 자주 가고 학교 가족 모두가 책을 읽고 부모님이 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는 자라서 무엇이든 잘 읽을 수 있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책에 둘러싸여 책 냄새를 맡고 행복한 책 읽기를 경험한 사람이 책을 싫어할 수 있을까? 책 대신 문제집 잡고 있더라도 이런 아이는 큰 잠재를 가지고 더 높은 효율성을 발휘하게 된다. 결국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한다. 선행, 심화. 선행과 심화학습 본질적인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하는 거, 특히 학원 보낼 때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선행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얘가 교만하기만 하고 선생 무시하기만 하죠. 23페이지 보면 이제 또 심심해서 잘 읽는다. 이런 색도 있고, 그 다음에 중학교 한국기를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중학생 때 책을 얼마나 읽었냐? 거의 읽지 않았다 20%, 조금 읽었다 44%, 다음에 할 겁니다. 적당히 읽었다 25%, 꽤 많이 읽었다 10%. 그러니까 중학교 때 몇 프로냐면 80%가 책을 읽었어요. 요거 이제 서울대 기준으로 80%가.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 독서가 성적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긍정적으로 50%, 매우 긍정적으로 13%. 그러니까 63%가 중학교 때 독서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우 부정책 2%도 있습니다. 책의 맛을 모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읽는다. 맞아요. 책을 전략적으로 읽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때처럼 초등학교 때처럼 막 읽으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읽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자, 고등학교 때에는 거의 읽지 않았다 35%, 조금 읽었다 31%, 5%, 적당히 읽었다 25%, 그러니까 벌써 60% 읽었어요. 꽤 많이 읽었다 5%. 65%가 이제 서울대생 기준으로 고등학교 때도 책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책을 놓지 않고. 근데 이게 시너지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 책을 잡고 있는 고등학교 때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책의 맛을 알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공부를 쪼개갖고 책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공부와 연결된, 그래서 교과서와 연결된 책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문학 시험 문제 보면은 시는 이제 전체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은 하나 끊어서 나오거든요. 한 지문. 근데 이게 전체를 아는 애는 어때요? 쉬워요, 그게. 왜냐면 요걸 가고 앞에 거 뒤에 거 문맥을 끊어서 추론해서 문제를 내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읽은 애들은 그 내용을 다 아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쉬워요. 문학. 그래서 거기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사실은 문학은 이제 그렇게 문학은 제가 노가다예요, 노가다. 고전, 운문, 산문, 현대, 운문, 산문 다 하면 7종, 지금 몇 종이죠? 19종. 19종에서 이제 학교만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종에 있는 문학 작품이 1000편이 넘어요. 네, 이 1000편이 넘는 이 문학 작품을,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제가 요런 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머릿속에 다 있어요. 예. 왜 다 했냐? 20년 동안 애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저는 문학 작품을 애들 계속 매년마다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작가가 어떻게 다 알아. 애들이 20년 동안 이건 나오고 있죠. 분위기 좋네요.
20년 동안 공부할 수 없잖아, 애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선생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초중고에서 거의 70% 이상이 책을 놓지 않았다. 예, 고등학교 때까지 책을 놓지 않았다. 예.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책 딱 놓고 대학 가서 애들 책 안 읽었을까요? 걔는 대학 가서 또 책 읽어요. 뭐 자기 전공 책도 읽겠지만 읽어요. 그런 사람은 또 사회 나와서 또 읽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럽니다. 책 잘 읽어야 돼요.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1페이지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은 읽고 쓰자 이거죠. 자, 글쓰기의 새로운 지평. 이거 대학 교재입니다. 대학 교재.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인간의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음성 언어, 글로 표현하는 문자 언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첨삭을 해보면 비문인데 말이야. 비문이 많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구어체, 우리가 말하는 거 구어체죠. 구어체나 이러면 따옴표, 직접 따옴표 써야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문어체, 문장이 문어체에서 구어체를 쓰려면 직접 다운을 해야 돼요. 이렇게 셌다. 예. 이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어체를 쓴단 말이에요. 글을 쓰는 거는 문어체예요. 구어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구어체 쓸 때는 직접 대사 처리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되게 뭐냐면 문어체인데 구어체 표현이 되게 많아요. 예. 나는 그에게 그냥 말했다. 예. 그냥 뭐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쓰는 말이죠. 그냥이 뭐예요? 그냥?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뭐 평범하게 말했다. 뭐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구어체는 직접 따옴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어체적 표현을 쓰자고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분이 얘기하는 건데 한번 2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정서적이든 논리적이든 독자의 감동과 자극을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글 쓰는 이의 솔직한 마음가짐. 네. 글을 쓸 때 정직하게 쓰래요. 그리고 진지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결여된 것은 비록 문장이 매끄럽고 그럴듯하게 짜여진 것일지라도 읽고 난 후에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시간과 공을 들여 글을 읽는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쓰는 사람 진실한 마음과 성의 있는 태도로 자신의 체험과 지식을 드러내야 한다. 그죠? 근데 그 다음 밑줄 친 거. 긴 사고 기간을 거친 후에 글을 쓰고 수없이 읽고 고치는 과정이 거쳐 비로소 한 편의 글을 세상에 내놓는다. 여러분, 조지은의 승무라는 시 아세요? 승무? 네. 조지은.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곡간에 뭐죠? 뭐 나중에 뭐 나빌레라, 뭐 나빌레라. 이 나빌레라가 뭔가 이게 이제 언어의 조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춤추는 그 모습을 나비가 이렇게 사뿐히 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빌레라, 나비처럼 보인다. 뭐 이런 그걸 나빌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1년 동안 시를 썼대. 1년 동안. 네. 저는 10분이면 다 쓰는데 얼마나 제가 패스트푸드 예, 패스트푸드적인 글을 쓰고 있는지. 예. 윤동주의 별의 음반 아시죠? 별의 음반의 마지막에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가을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추억 같아요. 아유, 여름 별로 추억 같지 않나요? 네. 감격이 없군요. 이 문학성이. 근데 이제 뒤에 쭉 하다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게 나와요. 그러나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파란 무덤 위에 뭐죠? 하여튼 나와 이게 그게 없었던 거예요 원래. 그러다가 이제 이 시를 어디서 썼냐면 일본에서 썼거든요. 일본에서 이제 누구죠? 이제 같이 일본
동지사대에서 같이 공부하던 이 동지사 영문학과거든요. 공부하던 이제 그 같은 방 보여줬는데 너무 시가 너무 암울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무덤 위에 나의 무덤 위에 파란 잔디. 그러니까 무덤은 뭐예요? 무덤 죽음이죠. 그 위에 뭐가 펴요? 파란 잔디가 올라와. 그러니까 죽음 위에 잔디가 올라온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걸 보여줘요. 그 시에서. 그래서 별에는 밤이 정말 주옥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 윤동주 저항 시인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지금 죽어? 우리는 지금 어둠이야? 지금 밤이야? 그러나 결국 곧 별이 뜨고 낮이 올 거야. 이런 게 이제 이 시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시 한 줄을 써도 이제 굉장히 고민하고 사색하고, 그러면 그게 사람들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시를 쓰는 사람, 여러분 쉽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처럼. 그분의 시는 교과서에 한 편도 안 나옵니다. 누굴까요? 그분도 조씨인데. 근데 그분 책이 잘 팔려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의 시는 한 편도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그분도 옛날 시인이시죠? 예, 옛날 시는 아니시고. 조지훈 말이죠. 이분 조지훈 엄청 많이 나오고요. 하여튼 있어요, 나중에. 예. 그분 시는 많이 있죠, 예, 많이 나와요. 안 나올 거 보는 시는. 예. 유명해요. 조병화. 조병화 씨 교과서 한 편도 안 나와요. 교과서의 시는 문학성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예, 문학성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현대시 중에, 영화에서, 극장에서 영화보다 죽은 시인이 있어요. 입속의 검은잎, 기영도라는 시인 아세요? 무엇입니까? 꼭 책 사서 읽어보세요. 기영도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인의 교과서에 나와요. 3편, 4편 이렇게 나와요. 예. 신경림 시인이 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신경림 시인 아시죠? 네, 개그맨 말고 신경림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예, 그분 시도 교과서에 엄청 많이 나오죠. 도종환 시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 안에 뭐가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 시는 교과서에 거의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대학 가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시를 쓰고 왔는데 교수가 빨간 연필로 막 고치더래요. 맞춤법 띄어쓰기 비문. 근데 이게 글쓰기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이러한 태도 연결해 글을 읽으면서 글 쓰는 이의 성의에 관해 생각하게 될 때가 많다. 무성의하고 남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씌어진 글은 바로 그 독자에 의해 무시당할 것이다. 이렇듯 진지함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글쓰기야말로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글이란 곧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그죠? 글이란 곧 인격이래요. 한번 넘겨보세요. 4페이지. 재밌는 거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맞춤법 띄어쓰기 한번 쭉 볼게요. 자, 여러분, 찌개. 옆으로 가는 개가 아니고 무슨 개예요? 개자입니다. 이게 탕이란 뜻이에요. 찌개. 이게 국물이 있는 탕이란 뜻, 탕. 찌개. 예. 그 다음에 베개. 뭐가죠? 예, 개가 아니고 개가 맞습니다. 왠지, 예, 왜인지거든요. 왜인지. 그러니까, 왜인지가 아니고 왠지예요, 왠지. 예, 그래서 뭐요? 왠지. 그 다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때려야 뗄 수 없는입니다. 때리가 때려야. 그 다음에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지금 근데 바뀌었죠? 며칠이에요, 며칠. 그래서 뭐요? 밑에 받침이, 사라진 받침이, 이제 음가가 없는 일로. 그죠? 옛날에 이렇게 썼죠? 근데 여기 사라지면, 요 이음은 음가가 없어요. 예, 그죠?
이하죠. 근데 이 없죠. 근데 우리 이로 부르죠. 이거 그래서 요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여는 이어적기라고 고대부에서 이어적기, 뭐 연철, 분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어적기. 그래서 요걸로 며칠. 여러분 기본적으로 글 쓸 때 한번 개수. 받침 없습니다. 배요, 어이입니다. 욱 연어탑니다. 사단이 나다가 사달입니다. 사단이 아니라 사달이 나다. 그 다음에 대가품 되가 아니고 대입니다. 동고동락 동고동락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점심 때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이제 아내랑 아는 목사님이랑 점심을 먹고 중국집 갔는데 저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향동구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어향동구가 아니라 어향동고더라고요. 동고가 버섯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저거 혹시 틀린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니래요. 다 저렇게 쓴대요. 그래서 내가 보였어요. 이렇게 보니까 틀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쓴대요. 아니 쓰세요. 어쩔 수 없어. 나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갖고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활자쟁이들, 글쟁이들의 특징인데 저게 무슨 뜻인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찾아본 거예요. 틀렸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사투리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냥 뭐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네. 어느 중국집인지 잘 아시겠죠? 지난번 여러분들과 한번 만난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대가품입니다. 동고동락 했고요. 동거가 아니고 동고, 같이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9월하고 뭐죠? 띄웁니다. 개봉하고 띄웁니다. 개봉하고 띄웁니다. 자, 총하고 숫자편은 반드시 띄웁니다. 3건. 그리고 한번 보세요. 숫자는 이렇게 이게 뭐가 틀렸지? 2021.09.028 점. 마침표를 써야 됩니다. 6개가 아니고 닭개가 아니고 개입니다. 아까 탕이라는 뜻이에요. 개장. 그 다음에 대개가 아니고 대개. 자, 그런데 큰 개 있죠? 큰 개 같은 거예요. 대 띄우고 개 이렇게 써야죠. 그다음에 묻다 보시면 됩니다. 자, 뭐가입니다. 헛갈리기가 아니고 헷갈리다. 네. 그다음에 띄어쓰기. 하는 개. 뭐뭐 하는 자 의존 명치기 때문에 개를 씁니다. 하는 개. 할 띄우고 수 띄우고 있다. 할 수 띄우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면 해야 그거 띄웁니다.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할 띄우고 말. 할 띄우고 일. 왜냐면 할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자동사라는 뜻으로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붙여 쓰는 붙여 띄우고 쓰는 별 띄우고 수 띄우고 없다가 아니라 별수 없다. 별수는 합성어입니다. 오래전, 오래 띄우고 전, 그때, 그리고 띄웁니다. 그때마다, 이때는 붙입니다. 그죠? 그때와 그때마다는 틀립니다. 하나의 단어로, 명사로 쓰죠. 그 띄우고 붙입니다. 그중, 그 스님은 중이다. 그 스님은 중이다. 그 중이다. 이럴 때는 띄운다는 거예요. 그 중이다. 그 중. 그 중에 하나일 때는 그냥 그 중 붙이고, 담배 피다가 아니라 담배 피우다. 그 다음에 첫 띄우고 번째.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띄우고 둥 띄우고 마는 띄우고 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슷한 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못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실력입니다. 못한다. 그리고 못 띄우고 한다는 건 뭐냐? 지금 못한다. 불가하다. 그죠? 그러니까 못한다랑 못 띄우고 한다 완전 의미가 틀려지죠. 그 다음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 장소죠. 있다가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그죠? 있다가. 왠지, 왜란 뜻입니다. 웬걸, 웬일이니? 이런 뜻입니다. 봐도 되나요? 안 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결제.
예, 그다음에 결제, 승인이죠. 결제는 어인은 돈, 이거는 승인. 하던지 이거는 뭐예요? 과거. 든지는 선택, 하든지 말든지 선택. 한 번은 그래 한 번 보자 의지입니다. 한 번 이거면 횟수입니다. 두 번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많이 틀리죠. 로서와 로서. 그죠? 로서는 수단이에요. 수단. 예방의 방법으로서, 그죠? 뭐뭐로서 수단이에요. 로서는 뭐냐면 책임, 예, 의무 책임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난이도 극상 띄어쓰기. 아래에는 모두 맞는 표현이 돼요. 함께 하자, 평생 함께 하자, 예. 함께 하자, 예. 축구 함께 하자. 붙이나 띄어나 똑같대요. 그 다음에 한 잔, 술 한 잔, 한 잔, 예, 예, 똑같대요. 매번, 매 순간, 네, 하는데, 예, 다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 하루치, 이틀치, 뭐, 다음 날, 띄워도 되는데, 이해요, 돼 있다, 예,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마지막. 다음 소재와 주제를 사용해 짧은 글을 써보세요. 맞춤법 띄어쓰기 주의. 갑자기 좀 그렇죠? 예,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쓰시면 제가 교정해 드립니다. 자, 주제. 진정한 실력은 자신을 믿는 정직합니다. 자, 5줄 써볼까요? 네. 주제로 써요? 주제로 진정한 실력은 자신을 믿는 정직합니다. 너무 추상적인가요? 너무 어렵나요? 그럼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 확 여러분들에게 와, 이 써볼 수 있다라고 확 땡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땡기는 거. 우리 뭐 자녀 책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요?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제 정직하게 책을 읽으면 좋은 점. 그 책을 읽어서 장점. 이걸 한번 한 문단이죠. 한 문단은 적어도 한 7문장이 제일 좋대요. 7문장이. 예,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책의 장점. 독서의 장점을 한번 써보실래요? 예, 독서의 장점. 근데 어디서 들었던 거 말고 여러분들이 느낀 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쓰는 게 최고로 좋은 진솔한 글이라는 거. 내가 책을 읽으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예, 아주 진솔한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을 한번 써볼까요? 독서의 유익. 예. 이런 책을 읽더니 이런 유익이 있더라. 아직 잘 못 읽었으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유익할 것이다.
됐나요? 뭐야? 자, 그냥 한번 볼게요. 요거 위에다 이름 쓰세요. 예. 네, 괜찮아요. 제가 또 알아볼게요. 이름 쓰시고 제출하십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자의 생성은 문자의 생성의 역사적 이면에는 기록과 보존의 책무가 생존의 방법으로 유전되었다. 무엇보다도 생존의 유구성과 기록의 책무는 식자들의 책임과 영예로 연결되어 있었다. 읽기는 쓰기의 전제이며 쓰기 또한 읽기의 결과이다. 독서의 유익은 읽기와 쓰기의 합리적이고 변증적 쟁투의 결과로 역사적 진보를 가져왔다. 저희랑 같은 거 쓰신 거 맞죠? 네, 그 같은. 네, 뭐 한번 잘난 척 해봤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용어를 보면 어때요? 용어를. 자, 용어. 제가 이걸 왜 이제 이걸 쭉 썼냐면 용어를. 자, 이제 우리가 할 때는 독서의 유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책을 읽으며 또 독서를 하며,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죠? 약간 이제 초등학생적인 어떤 초등학생 부모님이니까.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아주 신선하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랬을 때 이제 독서하면은 뭐 독서는 책을 읽는 건데 책을 뭐지? 문자죠, 문자. 문자가 생성된 건 뭐지? 계속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자, 기록과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지. 문자는 왜 생겼어요? 어떤 거를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 기록이 보존되어서 다음 세대에 뭐예요? 또 유익을 주게 한 거죠. 그래서 기록 보존의 책무가 이게 뭐예요? 책임이 이게 뭐예요? 그 다음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기록을 한 이유가 기록되어서 뭐예요? 요런 게 있었구나. 그죠? 그래서 뭐예요? 유전됐다. 유전이고 유전. 계속 연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 줄. 자,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논술할 때 그런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시작할 때, 논술 채점 간의 뒤통수를 쳐라. 예, 딱 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출발. 그러니까 논술 시작할 때 가장 신선한 건 첫 줄이에요. 첫 한 줄. 어때요? 신선하셨죠? 고루한가요? 뭔 개소리야?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진보하는, 무엇보다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심하게. 생존의 유구성. 이 생존을 하려면, 그죠? 생존의 연결, 받았죠? 기록의 책무는 식자들, 옛날엔 지식인들의, 책임과 영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책임을 다해.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존엄한 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양반과 상놈 바로 그런 거죠. 기록하는 옛날에는 할자가 뭐였어요? 할자가 계급이었어요. 문자를 쓰는 게 뭐냐면 집권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글 만들 때는 뭐라 그래요? 업무. 그 여자들이랑 쓰는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영예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왜냐면 이제 자기들 잘난 척하느라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이제 그 마무리했어요. 시간 없어서 읽기와 쓰기의 읽기는 뭐죠? 누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쓰기의 전제이죠. 써야지 읽는 거니까. 그리고 또한 읽기의 쓰기는 또한 뭐예요? 읽어야 쓰죠. 읽지도 않은 사람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죠? 결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독서의 유익은 읽기와 쓰기에 합리적이고 연결돼 있죠. 누군가 읽고 써야 되니까. 변증이 뭔지 아시죠? 정, 반, 합. 그래서 누가 글을 쓰면 비판하면 또 좋은 글이 나오죠. 이런 이런 투쟁의 결과로, 역사적 진보. 그래서 이 문자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전체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져왔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주제입니다. 자, 누구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글은 아닙니다. 저는 글쓰기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자꾸 이렇게 써보면 이제 글 쓰는 매력이 생겨요. 예, 자꾸 이제, 사실 여러분들 같이 짧은 글이지만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눈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꾸 글을 쓰다 보면은 남의 글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썼구나. 이런 식으로 썼구나. 자, 이름 썼죠? 예. 우리 곽 반장님. 예. 자, 그것만 찢어서 제출하세요. 제가 전화해서, 예, 제가 빨간 펜으로, 쭉쭉 그어서, 자꾸 해야 돼. 그래서, 다시 쓰기를 해. 다시 쓰기. 여러분들이 다시 쓰기를 해보는 거예요. 쓴 것보다 지우는 거. 나는 글씨가 뭐라고 했어. 그냥 흘렸어. 같이 읽었어. 네. 자, 네. 주식은 제출할 거라고 말씀했어. 글씨 가져오고. 네. 자, 찢으세요. 이름 써서 찢으세요. 네. 이건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오, 정말 오. 이제 남의 걸 되게 앞에. 네. 잘했죠?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장원은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상가는